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있는 표현이에요. 김건희 여사 지금 1년 8개월 실형이 났지만은 그동안 계속 수사 중이었던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났잖아요. 특히 도이치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된 근거가 문자, 그러니까는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였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은 김건희 같은 싸가지 말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건희 같은 싸가지 말고 라고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가 오히려 그냥 보기에는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무죄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제 판결문을 가장 먼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판결문이 별지 빼고는 총 134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2011년 4월에 주가 조작 그 주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가를 거래한 주포 김모 씨하고 그러니까 민모 씨하고 그 블랙펄,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이 주가 주식 거래를 맡긴 이 대행사 투자사 블랙펄 인베스트펀드 김모 씨하고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수대기 조는 대기만 시켜놔요 라고 이제 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김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피아가 뭐예요? 피가 이제 저쪽이고 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아 구분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흐흐 하면서 김건희 그리고 땡땡 김모 여자 투자자입니다. 김건희 김땡땡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다른 여자 투자자를 지칭을 하면서 이런 싸가지들 말고, 싸가지 자매 싸가지 시스터스들 말고 다른 사람들 거 사줘야지. 이 사람들은 싸가지니까 우리 이제 안 사주겠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땡땡 이런 사람들의 위치가 뭐냐면은 매수 대기조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계좌와 자금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금과 통장을 이렇게 매수를 위해서 대기시켜 놓고 있는 뭐 그런 위치라고 이제 지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 대화가 있었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민 씨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대판한 게 누구냐면은 김 여사가 대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기가 2011년 이제 1월 무렵인데 이때 김 여사가 이제 위탁 계약을 종료를 했어요. 왜 그렇게 종료를 했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허락도 안 받고 대량으로 블록딜, 그러니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블록딜을 했다. 왜 그렇게 싸게 넘겼냐라고 김 여사가 뭐 그야말로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 상황을 민 씨가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 먹은 것도 없는데 저렇게 김건희가 난리치더라, 그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블랙펄 직원 김 씨가 땡땡이구먼, 욕설입니다. 뭐 땡땡이구먼, 듣던 대로.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평가가 원래 그랬나 봐. 자기네들 사이에 성질 장난 아니고 가만히 안 있고 굉장히 컴플레인 세게 제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가는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좀 의사 연락을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 내역으로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아우, 야, 쟤랑 같이 못하겠다. 쟤 성질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재판부가 봤을 때는 공범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김 여사는 블랙펄 인베스터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까 대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자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당시 이들에게는 김 여사와 함께 시세 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유, 난 김건희랑은 안 해. 아유, 김건희랑 못하겠어. 싸가지 시스터스랑은 못하겠어.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도이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이치 관련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던 거예요. 또 명태균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자세히 절실을 했었습니다. 명태균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무죄에 주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김영선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공관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당시 공관위 회의록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은 속기록이 있어요. 한겨우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창원에 있는 현지 국회의원이 그러는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받으면 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대요.
뭐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거기 저 홍철호 이제 나중에 정무수석이 되는데 홍철호 위원 같은 경우에 여성을 우대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갖고 한다면은 뭐 누구누구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화로 봤을 때는 전혀 김영선이 좀 해주라 뭐 이런 얘기 듣고 김영선을 찍어서 공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재판부가 보기에 이 지금 당시 2022년 재보선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유일한 여성이고 여성 청년에 대해서 10% 20% 가산점이 있고 그리고 상대당에서도 후보가 젊은 여성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공관위에서 제대로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 객관적인 증거를 상당히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부가 김 여사한테 유리한 증거만 이렇게 거실을 했냐?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제 이 단독 기사를 쓰면서 저도 이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굉장히 민망하고 어떻게 영부인이 이럴 수 있지? 그런 장면도 좀 많았었습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은 그라프 목걸이도 그렇고 샤넬백이 2개였는데 하나가 이제 무죄가 나고 하나는 유죄가 났잖아요. 샤넬백 하나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이런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윤영호 씨한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작업하고 있다. 뭘 작업을 하고 있어 도대체? 작업하고 있다는 게 그 뒤에 이어진 대화가 그겁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통일교 쪽에서 수건 사업으로 얘기한 경제 문화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너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런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우리 신경 쓰고 있어.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는 이게 청탁의 대가라는 거를 당신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샤넬백이 하나가 유죄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썼습니다. 원래는 그라프가 아니고 반클리프 화폐를 주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 통일교 쪽에서. 왜냐하면 이 반클리프가 그 6월에 이제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반클이 매장에 소위 말해서 품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다른 직원이 알아보니까는 반클 말고 다른 브랜드가 있더라. 그라프라고. 그게 신라호텔에도 있는 매장이고 물건 갖다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윤영호 씨가 이 그라프 목걸이를 6천만 원 넘는 돈에 사서 이제 건진을 통해서 김 여사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김 여사하고 비공개 만남까지 요청을 했는데 안 됐었고 어쨌든 목걸이를 건네준 입장에서 이거 제대로 건너갔는지 여사가 좋아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사의 반응을 떠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목걸이 맞은 것은 맞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참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지 이거는 정말 치욕스러운 부분이고 본인으로서도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해이한 도덕 의식 때문에 결국 계엄까지 일어나고 이 정권이 넘어간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